민주당의 최근 흐름 부분에서 이 얘기도 살펴봐야 합니다. 총선 전과는 달리 민주당 사람들이 조국 대표를 바라보는 이 시선 말입니다. 지금 아직은 거긴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구성이 되고 국회 와서 역할이 시작된다고 하면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죠. 정성호 의원께서는 또 정성호 의원님의 입장이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성호 의원님 발언을 조국혁신당은 현재 국회의원 한 명밖에 없는데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에 취지시더라고요.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시간을 딱 21대 21에 나눠서 하실 필요는 있느냐. 저희가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고 하는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수렴하는 것이 민주당이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광주를 찾은 조국 대표죠. 이현정 의원님. 네. 영수회담 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만나기 전에 범야권 대표가 먼저 만나자 했더니 뭐 물론 지금 정성호 의원이 여러 가지 뭐 걸려 있는 것도 많고 뭐 요즘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 조국 대표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는 뭐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빨리 숟가락을 놓고 싶은 모양인데 일단 지금 정성호 의원은 아직 밥상도 안 차렸는데 뭐하러 숟가락부터 넣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엄격히 법적으로 따지면 지금 사실은 조국 혁신당은 아직까지 의원 단 한 명, 지금 황운하 의원이죠. 그 의원 한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대 국회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국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의석이 지금 과반이 안 되고 조국 혁신당이 거기에 캐스팅 보트를 한다고 하면 아마 굉장한 영향을 행사했을 겁니다. 본인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럼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미 민주당 단독으로 170석이 넘어가기 때문에 예. 사실 조국 혁신당에 그렇게 도움을 받을 일을 저는 썩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책 이슈도 보면 민주당 단독으로 다 지금 입법할 수 있고 다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합해서 200석이 넘는다. 그러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개헌 문제나 탄핵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이 협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예석이 지금 조국 혁신당이 12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캐스팅 포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 결과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192 대 108이 참 미묘한 숫자긴 숫자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의 어떤 위상을 지금 계속 뭐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조국 혁신당은 아니 예전에 약속했지 않냐. 우리 이 원내 교섭단체 10석이라도 이상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끌어와도 사실상 교섭단체 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이제 그런 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좀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굳이 민주당으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제로 그 교섭단체 얘기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 시민사회의 몫으로 비례당선인 2명에게 민주당에 남아달라고 설득을 하면서 사실 조국 대표의 교섭단체 추진, 그러니까 20석 넘는 교섭단체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거든요. 김주륙 대변인님. 8석을 다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 민주당이 시민사회목 당선인 2명에게 민주당 남아달라고 했다. 그럼 20석 안 되면 조국 혁신당이 애초에 추진했었던 20석 넘어서 본인들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안 된다.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 조국 대표 뜻대로 혹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 길이 먼데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거든요. 지금 저기에서 저 화면에서 보이는 뭐 진보당이나 새로운 미래나 아니면 새진보 이렇게 여러 제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연합 그 공동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예. 사실 저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정당이 추구하는 입장이 있는데 예. 그 입장에 넘어서서 이게 원내의 운영에 관여하기 위해서 공동의 교섭단체만을 구성하는 거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또 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쪽에서 들어오신 두 분도 지금 당장은 조국 혁신당으로 갈 계획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원내 교섭단체가 민주당이 그 민주당의 비례 의원들을 출당시키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예. 당장 조국 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형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에는 사실상의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무리하지 않겠다.
또 이 사람 저 사람 빼오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원내 교섭단체는 조금 이 원 구성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마 그 연말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국정의 운영 과정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상태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조국 혁신당에서도 지금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그 이슈가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 상황이 저희 들고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면서 그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이후까지 이 상황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김준욱 대변인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 말 맞다는 오늘 광주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 그냥 인위적으로 빼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 인위적으로 빼오지 않으면 그 교섭단체 20석 가는 조국 대표 방법은 없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 그런 방식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의원을 꿔줄 수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 철학이나 아니면 조국 혁신당에도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조국 혁신당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단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장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글쎄요. 민주당이 총선 끝나고 본격적인 조국 대표 혹은 조국 혁신단 견제인가요? 이 얘기, 야권 얘기 하나 만나봤습니다.